오늘이었습니다.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만든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기초로 한 ETF 12종목이 거래소에 상장이 됐는데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오늘 이 시간은요.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 김지훈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드디어 밸류업 ETF가 상장을 했습니다. 거래소가 연내 지수 리밸런싱을 예고한 만큼 출시가 좀 연기될 수 있다라는 전망도 있었는데 기존 일정대로 진행이 됐거든요. 네. 그만큼 지금 한국 시장에 반드시 밸류업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이겠죠? 네, 맞습니다. 한국 증시가 GDP 랭킹에 비해서 너무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고요. 네. 저희는 여기서 이제 잃을 게 없는 수준이다. 네, 마침 오늘 이제 또 금투세 폐지 쪽으로 좀 가닥이 잡히면서 더 반등을 좀 도모했는데요. 그래서 코스피가 오늘 한 1.8% 올랐고 밸류업 지수가 2.6% 정도 반등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가 이제 그 개인들의 연금이나 다 저희의 노후랑 다 연관돼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기업들이 이제 자금 조달하기 위해서는 증시가 건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밸류업이 정말 필요한 시기였는데 이 지수를 통한 이제 상품 출시가 시작이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금투세 폐지와 맞물려서 오늘 또 ETF 관련 종목들이 견조한 상승률을 또 자랑을 했는데 자, 그런데 이번 ETF 출시를 두고 일각에선 자금 유입이 좀 미미하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일단은 장기 투자론 매력도가 높다는 목소리도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지수에 대한 비판이 사실 초기에 좀 거셌는데요. 그 지수에 있는 종목들을 다 매매해본 액티브 매니저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렇게 나쁜 지수가 아니다. 네, 오히려 이제 어떤 지수도 저희가 액티브 매니저가 만들어도 완벽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한두 종목들은 꼭 이렇게 저희가 마음에 안 드는 종목이 들어가기도 하고 오히려 큰 그림에서의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지수의 방법론을 보면요. 우선 코스피랑 코스닥 시총 400위를 합산하고 그중에서 이제 2년 합산의 순이익이 또 흑자인 기업 위주로만 합니다.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특례가 있지만 그 중에서 ROE, PBR 상위 기업 또 그 긱스 분류의 산업 내에서 ROE 상위 기업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량 기업들을 또 고르는 방법이다. 이게 PBR이 좀 높은 부분에 대해서 비판이 있지만 사실 이 지수는 이제 상징적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밸류업에 해당하는 기업들을 포함하는 지수이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이 지수에 들어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PBR이 높은 부분이 좀 공격을 받았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퀄리티 밸류, 우량주를 고를 수 있는 방법이다. 네, 그래서 나쁘지 않다. 생각보다. 네, 해볼 만하다 생각합니다. 네, 우량주가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사실 또 일각에서는 시장이 기대했던 건 저평가 PBR이 좀 낮은 기업들이었다. 네. 그런데 PBR이 높은 우량주들이 중심으로 좀 편입이 되면서 이번 ETF 출시에 대한 호불호가 갈리는 것도 좀 사실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 저PBR 종목들이 좀 편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될까요? 저PBR 기업들은 저PBR을 받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네. 밸류업 관련된 공시가 미비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익 가시성 뭐 이런 부분에서 조금 시장에 충족을 못 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각 기업들이 사실은 노력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각 기업들이 이제 밸류업 공시를 하신다든지 그 공시 내용이 또 사실 굉장히 많은 걸 포함하고 있어요. 기업의 미래 전략과 그 미래 전략을 통해서 어떻게 ROE를 개선시킬 건지 그리고 주주 환원을 어떤 형태로 할 건지 배당을 통해 할 건지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할 건지 이런 내용들이 다 포괄되어 있기 때문에 주주에게 대한 사실 예의, 보고 그런 아주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사실은 원래 외국 기업들은 다 하고 있는 건데 한국에서는 좀 너무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지금 밸류업 공시를 독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밸류업 공시를 통해서 저희는 이제 기업들이 시장에 소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저평가가 해소될 수도 있고 저희 그 지수 방법론에서도 밸류업 공시를 한 기업에는 좀 특혜 조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6월 리밸런싱에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집니다. 그래서 밸류업 공시를 통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은 본부장님 본질적으로 기업이 밸류업 공시를 한다면은 무조건 주가에는 긍정적이다라는 공식이 맞습니까? 거의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좀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평균적으로는 밸류업 공시를 한 기업이 공시 이후에 한 달 동안 코스피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평균적으로. 특히 이제 공시 내용이 굉장히 알차고 정말 미래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다. 이럴 경우에는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너무 좀 성의 없는 그냥 공시를 위한 공시가 아닌 경우에는
의미가 있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공시를 위한 공시가 아닌 제대로 좀 본질적인 개선이 뒷받침되는 공시를 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밸류업 지수 상장 외에도 현 시점에선 제도적으로 좀 뒷받침되어야 할 부분이 좀 상당 부분 많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어떤 부분이 본부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가장 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네, 오늘 이제 금투세도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 그것도 이제 좀 방향을 빨리 정해 주시는 게 정부에서 방향을 정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상법과 세법에서도 좀 한국이 자본시장의 규모에 비해서 약간 빈틈이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상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그러니까 모든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가끔씩 회사가 이제 일부 몇몇 뭐 오너라든지 아니면 임원들이 유리한 대로 좀 황당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일반 주주 입장에서는 그런 의사결정에 대해서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게 그냥 당하는 구조인데 이사의 충실 의무가 들어간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사도 굉장히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하게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법과 세법까지 좀 개정이 된다면 아무래도 밸류업 효과는 조금 더 극대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네요. 네, 세법에서도 사실 드릴 말씀이 많은데 우선 이제 배당 소득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이게 2천만 원이 넘을 경우 이자 소득이랑 합산해서 금융종합과세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우량 배당주 투자하는 게 지금 그러네요. 세대상으로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그래서 이 배당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가 좀 추진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밸류업에 맞추어서 배당 증액하는 기업에게는 특히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업 승계할 때 좀 이렇게 혜택을 준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 오늘 뭐 이렇게 금투세 폐지 이슈 있었고 미 대선 결과 이번 주에 나오고 FOMC 회의 결과에다가 뭐 중국 전인대까지 너무 산적한 이벤트가 많다 보니까 오늘 사실 상장한 밸류업 ETF에 대해서 관심도가 살짝 떨어질 수는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자세히 본부장님이 오늘 상장된 밸류업 ETF 총 몇 개 상품인지 또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들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 그래도 제가 이 11월이 이 V의 달이다. 미국에 보트가 있고 그 보트 결과에 따른 볼러틸리티 변동성이 있고 V의 달이라고 하는군요. 네, 한국은 밸류업의 달이다. 네, 저 혼자 붙여봤습니다. 너무 센스 있게 잘 보여주셨는데요. 네, 한국 시장은 사실 이제 미국 시장의 그 뭐 대선 결과에 따라서 섹터별로는 좀 희비가 갈릴 수 있겠지만 사실 이미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막 추가적인 급락이 크게 나오기에는 또 그것도 쉽지 않은 구간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밸류업 ETF는 이제 총 12종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오랜만에 대대적인 규모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네. 그리고 그 중에서 총 3개가 이제 액티브 ETF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액티브 ETF는 아시겠지만 지수를 따르지만 그 지수에서 이제 액티브 매니저의 아이디어에 따라서 좀 전략을 차별화해서 가져가는 상품이고요. 그래서 저희를 포함해서 타임폴리오, 트러스톤 이렇게 3개 회사는 액티브 ETF로 출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5,100억 원, 이 지수에 5,100억 원이 상장했다는 건 굉장히 오랜만에 엄청난 규모고요. 엄청난 규모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지수를 투자하는 이제 개인의 수요, 기관의 수요는 이제 앞으로 차차 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금 패시브 ETF, 액티브 ETF, ETN 이렇게 세 종류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투자자분들 아직 조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투자 포인트가 다른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분이 액티브를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분이 ETN을 좀 투자하면 좋으실지 좀 그것까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이제 ETN은 증권사에서 하시는 거고 이제 ETF랑 ETF 패시브나 액티브는 저희가 이제 다 매매를 직접 주식처럼 하실 수 있는 건데요. 이제 펀드를 주식처럼 옮겨 놓은 거잖아요. 이제 패시브 ETF는 그 수수료가 좀 쌉니다. 수수료가 굉장히 좀 저렴하고 이 지수를 그대로 추종하기 때문에 이 지수가 잘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패시브 ETF를 사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네, 액티브 ETF는 이 지수에서 액티브 매니저의 전략에 따라서 조금 더 이렇게 액티브하게 엣지를 준 거거든요. 저희는 이제 저희 남은영 팀장은 이제 지수의 재해석이라고 멋있게 표현을 했는데요. 네, 저희가 지수에서 넣을 건 넣고
또 뺄 건 빼고 그래서 이렇게 강조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액티브 매니저의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파인 다이닝처럼 네, 저희는 이제 킥이 있는 ETF다. 네, 그래서 패시브처럼 이제 기본적인 메뉴를 원하시면 패시브 ETF를 하시면 되고, 액티브 매니저의 킥을 나도 좀 맛보고 싶은데라고 생각하시면 액티브 ETF를 네, 투자해 주시면 됩니다. 설명이 너무 재밌으니까 계속 네. 듣고 싶어요. 네. 사실 오늘 근데 밸류업 ETF 출시 당일날 되려 뭐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가 다 가다 보니 금융주는 오늘 또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밸류업 관련주들 이제 날씨 추워지면 배당주도 주목하라고 하는데 네. 남은 올 한 해, 오늘도 ETF가 출시가 됐겠다. 남은 올 한 해 밸류업 관련주들의 추가적인 상승을 좀 예상하고 계십니까? 네, 저희는 이제 밸류업 관련해서 이제 딱 금융업뿐만 아니라 증시 전반으로 그게 확대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골고루 좀 온기가 가지 않을까. 네, 이제 테크는 사실 좀 일반 범용 수요가 너무 안 좋은 부분이 좀 부정적이지만 이미 그래서 또 많이 빠져 있거든요. 이미 그게 많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내년을 생각하면은 좀 오히려 이제는 다시 회복을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ETF 운용 담당이신 만큼 관련해서 미 대선에서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워낙 또 해리스 쪽, 또 트럼프 쪽이 극명하게 이제 관련 수혜주가 나뉘다 보니까 네. 일단 뭐 신재생 쪽이라든지 재건 관련한 뭐 건설 관련한 ETF는 미 대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ETF 투자도 좀 관망하는 게 좋을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저희도 제가 오늘 농담처럼 네네. 난 눈 뜨고 나면 잠자고 나서 이렇게 내일 눈 뜨면 대선 끝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이 변동성을 어떻게 장담할 수가 없다. 특히 이제 트럼프가 약간 우세한 것 같았다가 다시 또 해리스가 빠르게 치고 올라와가지고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대선 네, 결과일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근데 이제 항상 주식시장에서는 근데 그 아이디어가 얼마나 반영돼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실 트럼프 트레이딩이 굉장히 우세했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여기서 해리스가 된다 그러면은 그 관련 주들은 변동성이 되게 심할 거로 보고 있고요. 네, 지금은 어느 한쪽도 예단하기 어렵다. 네, 미국 사람들도 모르기 때문에 저희도 예단하기 어렵다. 그래서 선거 결과도 아마 한 금요일이나 주말쯤에 확실하게 나오겠죠. 나올 거로 보고요. 저희는 그래서 지금 섣부르게 어느 한쪽에 베팅하는 거는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말씀해 주시죠.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지금은 약간 중립적으로 관망하다가 결과가 나오고 나면 그때 대응하는 게 가장 낫지 않을까. 네. 뭐 예를 들면 이제 신재생이나 뭐 기후테크 관련된 기업들도 이제 희비가 엄청 갈리거든요. 네네. 네, 그런데 결국 그 대선 영향에 따른 그 주가 변동성도 일시적일 뿐이지 결국 이렇게 가게 될 산업은 또 가게 되는 그럼요.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대선 변동성은 조금 멀리서 관망하고 지금 너무 기대감이 높다든지 많이 오른 주식은 오히려 좀 조심하고 경계하고 차익 실현하고 관망하다가 결과를 보고 그 다음 주에 변동성을 보고 저희가 대응해도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두 후보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관련한 ETF 쪽은 좀 관망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누가 되든지 간에 그래도 미중 갈등에 있어서 부각을 받는 쪽은 바이오 같거든요. 또 FOMC에 따라서 금리 인하가 예상된다면은 또 그것 또한 바이오에 대한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바이오 ETF는 현 시점에서 좀 매수해 봄직한지 궁금해요. 바이오 ETF요? 네. 바이오는 사실 방향성 상으로는 계속 가는 섹터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게 맞고요. 또 그 미중 무역 갈등이나 이 양쪽 후보의 의견에 크게 갈리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네. 근데 또 그만큼 지금 오늘도 굉장히 세게 올라가지고 오후 들어서 더 세게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선 오히려 대선 결과가 나오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그 희비에 따라서 가는 쪽이 더 가지 않을까. 네, 그것 그렇게 또한 봅니다. 미 대선 이후 결과를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는 의견이시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시간 관계상 제가 추가 질문을 많이 드렸는데 전혀 네. 당황하지 않고 유쾌하게 잘 풀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 김지훈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